결국 궁에서 내리는 굳은 비를 막아주는 가장 큰 우산, 슈룹은 역시 중전 이마령이었네요. 중전은 오늘 그 엄청난 포용력으로 또 한 번 큰 우산을 펼쳐 태소영과 보검군 모자를 품었습니다. 이로써 심소군 고기인에 이어 보검군 태소영까지 중전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용하고 버리려 했던 대비와는 비교가 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오히려 이러한 선택으로 중전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자신의 편을 만들었고 세자가 된 성남대군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어 주었죠. 그 모든 일들을 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보검군 네가 우리 세자의 곁에서 힘을 보태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고기인과 태소영은 대비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중전의 옆을 지킬 예정이며 심소군과 보검군 역시 은혜를 입은 만큼 성남대군의 편에 서겠죠. 이는 예고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세자가 된 성남대군 옆 배동의 자리에는 함께 동고동락했던 보검군이 곁을 지켰으며 본격적으로 간택력이 내려져 성남대군의 훌륭한 배우자가 되어줄 세자빈의 자리를 찾기 위한 처녀단자 작성에는 고기인이 중전과 함께하며 후보가 될 만한 처녀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죠. 생각해보면 이제 궁 안에는 대비의 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비가 병조판서 앞에서 태소영과 보검군은 쓸모가 다 했다고 했죠. 이를 듣고 병조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저 또한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조판서 윤수광 역시 대비의 라인에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아가 세자빈의 자리에 앉기 위해선 그녀의 아버지인 병조판서 역시 대비가 아닌 중전으로 노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다 할 활약이 없었는데 대비의 간악한 마음을 보고는 이제 병조판서 역시 노선을 바꿔 본격적으로 중전의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수광이 노선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는 역시 딸 청아 때문이겠죠. 예고편을 보면 세자빈 후보로 올릴 처녀단자 작성을 위해 윤수광 집에 누군가가 찾아온 것 같은데 윤수광은 일부러 많이 부족해 보이는 청아만 쏙 빼놓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허나 말갈량이 청아가 세자빈이 되겠다고 들이닥치는 것 같죠. 아버지, 나 세자빈 될래. 반드시 내가 돼야 한다고요. 예고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아가 무사히 처녀단자에 적혀 세자빈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고편에 소뚜껑을 밟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청아를 볼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세자빈 후보들이 벌문에 당도하면 문턱에 미리 준비해 놓은 소뚜껑 꼭지를 밟고 넘어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소뚜껑 꼭지를 밟은 청아는 무사히 궐 안으로 들어와 세자빈 간택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예고편에서 대비가 세자에게 최악의 신부감을 선물해야겠다 했는데 최악의 신부감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보이는 청아가 복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아가 겉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순 있어도 그 속을 아는 사람들은 청아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높은 양반집 딸내미지만 갯벌에 풀썩 주저앉아 할머니의 일을 돕고 상대방의 손을 위해 귀해 보이는 자신의 옷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우당탕탕거리지만 속이 깊은 청아입니다. 이런 면에서 항상 백성을 생각하는 성남대군과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쯤 되니 태평성대를 이끈 왕 2호 다음을 이을 성남대군의 새로운 왕조 역시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세자가 된 성남대군은 소촌에서 백성들과 직접 부대끼며 살아와 백성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세상 물정을 아는 세자이면서 궁 안에서의 애지중지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왕자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세자를 뽑은 사람들은 훗날 성남대군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갈 유생들이 직접 뽑은 것이니 성남대군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함께 나라를 이끌 신하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왕과 신하의 유대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왕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세자를 가르칠 스승으로 한 마을에 경제적 자립을 일구어낸 산술천재 박경우와 어진 스승 도승지가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왕세자를 교육하는 시강원에 도승지와 호족판서 박경우가 나란히 앉아 세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의정은 개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왕 이호와 중전은 세자 경합을 통해 다음 왕세자에게 주고 싶었던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이렇게 선물해줬네요. 근데 박경우가 들고 온 저 두꺼운 책을 보니 우리 세자 고생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적 세력인 권익관, 서암덕에 대한 복선을 풀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서암덕은 의성군이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중전의 입장에서는 이를 고발하기 전까지 살려야 하는 사람, 황수건과 황은영 입장에서는 죽여야 하는 사람이며, 권익관의 입장에서는 용모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빼내야 하는 사람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개인적인 내피셜이 들어가 있으며 황기인이 황수건으로 신분이 하락되었기에 황수건이라고 표현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예고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군가 서암덕을 독살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쓰러져 있는 서암덕 앞에는 독병으로 보이는 것이 놓여져 있죠. 이해관계를 따지면 이는 당연히 의성군을 지키기 위한 황씨 집안의 짓입니다. 그때 세자에게 썼던 독이 무엇입니까? 세자 독살을 성공시킨 그 독이 무엇인지 물어본 이유는 서암덕을 살해하기 위해 적합한 독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즉 서암덕을 살해할 독은 황수건이 권익관으로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허나 권익관의 입장에서 같은 역적 세력인 서암덕을 죽일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는 황씨 집안 권력을 이용해 서암덕을 빼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즉 권익관은 서암덕을 독살로 위장해 옥에서 빼내올 수 있게 황수건에게 가짜 독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로 저는 서암덕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결국 의성군이 벌을 받기 위해서는 양인을 살해했다는 죄를 말해줄 서암덕이 결국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더해서 저는 권익관이 세자를 실제로 독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바로 앞서 등장했던 사열침이라는 복선 때문인데요. 세자의 죽음이 단순히 독살로 끝나서는 과거 태인 세자의 살해 방식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패비윤 씨에게 대비가 증거 있냐면서 자신있게 말했었죠. 그 당당함의 이유는 태인 세자의 사인이 독살이 아닌 사열침이기 때문에 아무도 밝혀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과거 태인 세자 그리고 세자의 죽음이 밝혀짐으로써 대비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둘의 공통된 사인이 사열침이어야 전개가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예고편에서 중전 역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진 글을 보고 있는데 해당 그림의 사람 가슴팍에는 X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한다면 몸에 X 표시를 한 부위가 사열침을 놓은 위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문서는 손에 화상을 가지고 있던 이 궁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궁녀는 고기인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고기인은 중전의 편에 섰으니 과거 불타던 내의원에서 빼돌린 태인 세자와 관련된 기록을 해당 궁녀가 전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토대로 권익관과 토지 선생이 정확한 사인 사열침을 풀어낼 것 같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자는 권익관뿐이다. 이들이 역적이 된 이유가 과거 20년 전 태인 세자를 살해한 대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면 후에 중전과 손을 잡고 대비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용모를 준비했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죄는 달게 받아야겠죠. 자, 끝으로 오늘 의성군 귀 뒤에 뼈를 만진 대비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황수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황수건은 좀처럼 잠자리를 가져주지 않는 왕 이호 때문에 다른 남자를 품어 누구보다 빠르게 의성군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비가 의성군이 귀 뒤에 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숨겨준 것이라면 이제 대비는 진짜 아들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중전의 권력, 내명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뒷방 늙은이라고 불려도 뭐라 할 말이 없겠습니다. 자, 대충 복선 해석들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슈룹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현재 우리 시대 얘기들이 많이 녹아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본인보다 부모들이 난리인 입시 경쟁과도 같았던 세자 경합, 현 시대 대선 투표처럼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된 세자, 마치 코로나처럼 느껴졌던 소촌에서의 역병, 그리고 최근 가족 동반 자살에서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으로 보도 공고 기준이 바뀐 것까지 조선시대 이야기지만 현재 시대의 얘기들이 다양하게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슈룹 11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내일 슈룹 12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의 복선 해석과 뇌피셜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덕분에 슈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룰 다른 드라마들 역시 함께 정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예쁜 일출을 보게 되면 분명 제 생각이 나시겠지요?